오늘은 에피소드 3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저번에 약속드렸었던 이 케미솔 넘버 4의 착용샷하고 조금 있다가 수국 가디건에 대한 착용샷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이 케미솔 넘버 4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 2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착샷 정도만 보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미솔 넘버 4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핏이 딱 좋아요. 지금 약간 이렇게 넣어서 입고 있는데 빼면은 한 이 정도의 기장?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의 기장인데 이게 한 29cm 정도 돼요. 29cm. 그래서 기장도 딱 적당한 것 같고요. 여기 삼각형, 제가 앞쪽에 삼각형 두 개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쪽에 삼각형하고 이 앞쪽에 삼각형하고 그래서 이 정도 파입니다. 이 정도 파이는데 뭐 이 정도는 이렇게 뒤로 약간 넘겨가지고 입으면 충분히 뭐 용납 가능한 정도이고요. 언더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이어지는데 뭐 적당히 편안합니다. 여기가 쨍기거나 그런 것도 없고 여기는 약간 헐렁하게 근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입으면은 뭐 전혀 무리가 없고요. 이 정도 헐렁한 정도는 딱 적당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렇게 목폴라에다가 매치를 해서 입고 나갔어요. 근데 날씨가 딱 좋더라고요. 이게 면이다 보니까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적당히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기온이 확 뛰었죠. 한 28도, 27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는 이제 반팔하고 같이 입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하얀 색깔 반팔하고 청바지하고 같이 입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막 한 30 몇 도 올라가면 엄청 덥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반팔이 아니고 이거에다가 나시를 같이 겹쳐 입던지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아이코드 끈이에요. 이 아이코드 끈인데 좀 얇죠? 얇아서 이 디자인에는 얇은 아이코드 끈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족스럽고요. 케미솔 넘버 4 이렇게 입어도 되고 아니면 원피스에도 한번 입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가 뛰어들어오고 있는데 원피스도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원피스에다가 한번 입어봤어요. 원피스에다 입어도 굉장히 예쁘죠? 저는 이렇게 원피스에 조끼 입는 거를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원피스만 입었을 때 너무 뭔가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조금 중화시킨다고 하면 되나? 좀 중화시키고 싶을 때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조끼 같은 거를 주로 같이 입고요. 최근에는 이런 비스티에 캐미솔 이런 것들을 잘 입지 않았었는데 이것저것 겹쳐 입으면은 별로 좋지 않고 그냥 요즘엔 니트를 많이 떠서 니트를 그냥 한번 이렇게 입고 나가느라고. 근데 지금 이 케미솔 넘버 4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런 비슷하게 여러 개 뭐 조끼나 비스티에 케미솔 이런 류들을 꽤 뜰 것 같아요. 이제 마음에 듭니다. 품도 딱 좋고 여기도 너무 헐렁하지 않고 딱 적당히 핏되는 이런 핏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일단 케미솔을 벗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케미솔 넘버 4 책샷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렸고요. 여러분께서는 청바지에 입은 이런 케미솔 넘버 4가 더 좋으신지 원피스에 입는 게 더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요즘에는 청바지에 입는 게 조금 더 캐주얼해서 좋은 것 같아요. 원피스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원피스도 몇 벌이 있기는 하는데 자주 입진 않아요. 아무래도 원피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니까 화장도 잘 안 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화장도 막 여기 눈 위에는 열심히 제대로 하고 눈 밑에는 막 대충 하고 막 어차피 안 보이는데 무슨 상관이야 좀 이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케미솔 넘버 4는 아마 청바지하고 조금 더 많이 입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국 가디건의 착용샷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수국 가디건은 제가 정말 오래 기다렸고 오래 기다린 만큼 바로 뜨기 시작해서 나름대로 빠르게 완성한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수국 가디건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디테일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나오는 가디건이에요. 브이넥 가디건이고요. 버튼밴드가 약간 넓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꽃도 있고 버블도 있고 해서 정말 러블리해요. 러블리한 도안인데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버블하고 꽃을 소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디자인이 약간 러블리했는데 색상까지 러블리하면은 저한테는 너무 과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손이 자주 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색상을 제가 보통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라색이나 분홍색 뭐 이런 류를 좋아하는데 뉴트럴 톤도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실 같은 것들을 뉴트럴 톤은 잘 사지 않게 되다 보니까 사지 않으니까 실제로 뜰 때도 좀 그런 파스텔 톤이나 그런 샤랄라한 색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오트밀 색상의 실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이 조금 러블리할 때는 이렇게 좀 뉴트럴 톤의 색상을 이용을 하면은 부담감이 훨씬 덜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잘 입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부담스러우면 안 입으시는 타입인데 어머니께서도 몇 번 입고 나갔다 오셨고요. 여긴 앞면이고 그래서 꽃이 4송이가 있어요. 4송이씩 양옆에 총 8송이. 그리고 뒷면에도 이렇게 꽃이 8송이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앞면도 앞면이 예쁘긴 한데 뒷면이 이렇게 보면은 무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뒷면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소매는 이런 무늬예요. 약간 쪼그러들어 있기는 한데 소매는 이런 무늬고 소매 이쪽에 위쪽 부분에 경사뜨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소매 경사뜨기가 들어가는 도안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안의 전체적인 전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도안은 수국 가디건은 바텀업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도안이에요. 그래서 도안에는 이렇게 왼쪽 앞판을 먼저 뜨고 오른쪽 앞판을 뜨고 뒷판을 뜬 다음에 여기 위에를 프리 니들 바인드 오프였나? 그렇게 해서 이어요. 여기 위에를 네,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여기 옆에서 코를 주어서 소매는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는 그런 도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텀업을 지금 이게 2번째 도안이에요. 첫 번째는 저번에 2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오슬로 스웨터가 제 첫 번째 바텀업이었고 이게 2번째 바텀업이었는데 확실히 2번째 바느질이라 그런지 바느질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 쪽 부분에 바느질을 했는데요. 이 옆구리 부분 이거 제가 바느질 한 거거든요. 여기 가운데. 근데 크게 티가 나진 않죠. 근데 여기는 티가 안 나는데 이 안쪽에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심이 있습니다. 이 심이 있어요. 제가 다 꼬맸다는 소리죠. 여기를. 근데 크게 약간 티가 나긴 하는데 크게 티가 나진 않아서 이거 바느질도 제가 정말 바느질에는 자신이 없는데 바느질도 하다 보면 느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느질을 하는 것도 사실 제가 두 번째 해보는 거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열심히 따라했어요. 근데 요즘엔 유튜브 선생님들께서 워낙 잘 가르쳐 주시니까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매까지 뜨고 나서 여기 이제 버튼밴드를 주어요. 버튼밴드를 주어서 이렇게 쭉 브이넥 가디건을 한 번에 쭉 다 뜨는 거 아시죠? 왼쪽부터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서 밑에까지 이 브이넥 라인을 잘 주어가지고 따라가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에는 단추를 달았는데 제가 인스타에 여러분께 여쭤봤긴 한데 투명 단추를 달았어요. 투명 단추인데 단추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드릴 순 없을 것 같고 오트밀 색상인데 이렇게 투명한 단추를 다는 것도 상당히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고요. 사실 저는 도안에는 이 앞판 먼저 뜨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뒷판 먼저 뜨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수국 꽃이 좀 약간 뜨면 뜰수록 잘 나와요. 처음에는 조금 아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판 꽃을 다 뜨고 나서 뒷판에 가면은 뒷판 꽃은 더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앞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뒷판 먼저 뜨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바늘이 도안상으로는 7호를 사용하세요. 저희 크림버튼 효진님께서도 7호를 코바늘을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이 7호가 3.5mm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효진님은 좀 손땀이 널널하신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코바늘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코바늘을 많이 쓰지 않는 사람들은 손땀이 조금 쫀쫀한 경향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꽃이 약간 이렇게 펴지지가 않고 약간 오그라들게 나오는 거죠. 저도 오그라든 꽃이 몇 개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이미 7호 바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7호로 끝을 맺겠다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만약에 이제부터 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코바늘 8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테스터 니팅 하셨던 분들께서도 손땀이 쫀쫀하시면 8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수국 가디건의 모양이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M 사이즈로 진행을 했어요. M 사이즈는 사실 여기 위에 버블이 없습니다. 마지막 위에 M 사이즈는 없고 L 사이즈하고 LL 사이즈만 여기 위에 버블이 있는데요. 저는 버블을 뜨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어깨 위에 버블이 하나 뿅 달려있는 게 귀여운 것 같아서 굳이 자리 없는데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대신에 뒷면에는 해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버블이 위에 붙이면 너무 띠용띠용 하고 달라붙을 것 같아서 붙이지 않았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대충 얘가 52cm? 50cm 단면이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제가 정말 걱정했던 게 이게 아랫무늬잖아요. 아랫무늬가 세탁 전에는 좀 쪼그라들어 있어요. 근데 세탁 후에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거든요. 보통 패턴들이 실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뜨는데 M 사이즈였는데 이 게이지를 내봤을 땐 이 무늬 하나를 이렇게 게이지로 내는데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떴는데 여기가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좁아서 다 해도 40몇 cm? 영상이 잠시 끊겨서 다시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한 40몇 cm였어요.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폭이 한 44cm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입었더니 이게 세탁 전에 완전 몸에 핏되는 그런 사이즈였어요. 아무래도 한쪽 폭이 44cm다 보니까 가슴 둘레가 이제 한 90cm가 채 안 되는 거죠. 한 90cm 정도 얼추? 그래서 이거 근데 생각보다 너무 핏되는 그런 가디건이 됐고 그래서 약간 갑갑하려나? 이 생각을 했는데
세탁을 하고 나니까 이게 늘어났어요. 역시 아란 무늬는 세탁을 하면은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세탁을 한 후에는 이제 가슴 이쪽이 단면이 한 50cm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가슴 둘레가 한 100cm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있고요. 제가 이 수국 가디건을 뜨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변화? 한 가지 추가 수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손목이에요. 손목 마무리 디테일에 엣징을 넣어줬는데요. 보통이 아니라 원래 도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냥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손목에 엣징을 손목이랑 여기 원래 고무단 밑단에 아가용 버전에는 엣징이 들어가더라고요.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엣징이 들어가는데 성인용에도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보았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코바늘 7호로 엣징을 유튜브에서 하는 법을 검색을 해서 보고 했고요. 여기 고무단 만드신 다음에 그 덮어씌워 마무리 있잖아요.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덮어씌워 마무리를 진행하고 거기서 코를 주어서 코바늘로 이렇게 엣징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도 예쁘고 이거 자체가 오히려 이 수국 가디건의 러블리한 느낌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만족스럽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매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이 주림했던 곳 주림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총 들어간다고 해서 소매 통이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에요. 제가 손목이 한 이 정도인데 소매가 막 박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좁지도 않은 근데 이제 저도 고무단이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근데 뭐 이런 것도 편해서 나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용한 실은 이거. 이 모주필라티에서 나온 퓨어 메리노 울 오트밀 색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동대문에서 구매한 이 모헤어 오트밀 색상인데요. 정확한 직관은 없어서 이 친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제가 그 동대문의 성일사 있잖아요. 성일사에서 구매한 모헤어입니다. 색감은 이래요. 그 무슨 우드 멜란지? 오트밀 멜란지? 이런 색감이어서 하얀 색깔 심지에 헤어가 오트밀 색깔 그리고 갈색, 검정색 헤어도 간간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좀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합사를 하게 되었고요. 수국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원작이 모헤어가 한 반 정도 들어가고 반 넘게 들어가고 울실이 약간 들어가서 탄탄한 느낌을 약간 모헤어의 그 흐물흐물한 느낌을 탄탄하게 울실로 약간 보완해주는 그런 가디건인데요. 기본적으로 모헤어가 베이스예요. 왜냐하면 그 효진님께서 다양한 실로 이걸 테이스트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모헤어가 함유가 많이 되어야 이 수국이 더 예쁘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탄탄한 느낌을 원했기 때문에 물실을 베이스로 하고 이 모헤어를 한 겹 섞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정갈한 느낌의 가디건이라서 마음에 상당히 들고요. 이 모즈 필라티 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 모즈 필라티? 그 니팅 뜨데이 대전 그쪽에서 새로 오픈을 인스타 계정을 오픈을 하셨는데 그때 마침 이벤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 좋게 그 게시글을 보고 신청을 해서 이거를 내보를 받았어요. 이게 100%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울이고요. 100g에 250m 정도이고 사용하는 바늘은 4.5에서 6mm 정도의 바늘을 사용하면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거하고 해서 같이 떴고요. 실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고 이 실이 그 유니클 땡 있잖아요. 거기서 판매했던 퓨어 메리노,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그 니트에 사용되었던 그 원사인데 그거를 이렇게 뜨개질에
맞게 가공을 한 실로 파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사가 이렇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부드럽고 쫀쫀하게 마치 지점토 같은 걸로 뜨개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쫀쫀한 실이어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성비도 괜찮아요. 100g에 11,000원 정도였나?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운이 좋았는데 성일사에 갔을 때 성일사에 보통 콘을 이렇게 한 1kg 정도짜리로 많이 파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딱 갔는데 특별하게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그래도 아쉬워서 둘러보다가 이렇게 딱 카운터 옆에를 봤는데 카운터에 이게 딱 이것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였어요. 한 400g? 300g 정도였는데 300g이었는데 얘가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혹시 이것도 파시는 거냐 하고 여쭤봤는데 사장님이 파신다 하셔가지고 이거를 무려 단돈 3,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정말 3,000원이니까 안 사는 게 더 조금 아까운 그런 실이었죠. 근데 이게 울 헤어라 가지고 정확한 성분은 알 수 없지만 그때 심지를 이렇게 튕겨봤는데 털이 일어나는 게 아크릴은 아니고 울 헤어였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잘 사가지고 다른 이제 색깔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색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옷에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실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착샷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가디건입니다. 기장은 한 이 정도 와요. 이렇게 밑에 골반 위 정도 오는 기장이고 이렇게 꽃이 이렇게 조롱조롱 달려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고 여기 소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예쁘죠? 정말 예쁘죠? 네, 정말 마음에 드는 옷입니다. 핏은 한 이 정도 돼요. 한번 잠가 볼까요? 네, 핏은 이 정도. 네, 딱 적당한 핏 아닌가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옆모습도 있고요. 전체적인 기장이나 핏은 제가 바늘 이야기에서 찍었던 동영상, 착샷 동영상 첨부할 테니까 그거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국 가디건도 후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뜨개 노트를 하나 작성을 했어요. 이 수국 가디건 관련해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디건은 지금 너무 더워서 벗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따뜻한 옷이에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한 500g? 500g 정도, 550g? 60g 이 정도 들었어요. 네, 일단 그러면 뜨개 노트를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뜨개 노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 뜨개 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도 써져 있지만 올랑올랑 얀 사장님하고 여기에 소니아님께서 같이 만드신 뜨개 노트인데요. 소니아님께서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를 하시고 당첨이 돼가지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 첫 장을 이렇게 수국 가디건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느낌의 수국 가디건이고요. 수국 가디건은 제가 이렇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냈는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국 가디건은 제가 4월 18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5월 2일 날 끝났으니까 딱 3주 정도 4월 18일 10... 딱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거에는 좀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주었습니다. 좀 비슷해 보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적었고 전체 실의 무게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래서 저는 전체 574g이네요. 그리고 이 무주필라티 이 실은 한 500g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헤요는 한 75g 정도 들었다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무늬뜨기 게이지 기준으로 이게 무늬뜨기가 한 46호 정도 돼요. 46호로 무늬뜨기를 했을 때 제가 한 21.5에서 22cm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통 바늘은 5.5mm 바늘, 그리고 고무단은 4.5mm 사용했고 코바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7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네. 또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이 수국 가디건 소매를 할 때 몸통은 M 사이즈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좀 팔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니트를 뜰 때 팔을 좀 더 길게 뜨고는 하는데, 이 수국 가디건 같은 경우에도 기장 있잖아요. 소매 폭은 이미 몸통은 M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소매 기장을 LL 사이즈, 가장 큰 사이즈 기장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매 끝에 평단이 있는데 그 평단을 4단 정도 추가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수국 가디건은 여기서 설명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예쁜 뜨개 노트 보내주신 소니아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work in progress 하나를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제가 드디어 새로운 캐스톤을 했어요. 지금 케미솔 넘버 4 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캐스톤을 했는데요. 어제 밤에 영상 올리고 나서 이렇게 게이지를 한번 내봤어요. 게이지를 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하슬라 단독으로 뜬 친구고, 요거는 위에 있는 거는 하슬라하고 메이플 가든 한 겹을 같이 합사해서 뜬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둘 다 4.5mm로 작업을 한 거고요. 확실히 얘는 조금 얇은데 얘가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이 있고, 화면으로는 색감이 잘 안 잡히는데 실제로 육안으로 봐도 큰 차이는 없거든요. 큰 차이는 없지만 얘가 조금 더 채도가 높은 느낌이에요. 채도가 높고 좀 더 진한 느낌? 근데 편물이 정말 예뻐요. 딱 탄탄하고, 네, 좋습니다. 이 친구가 세탁을 하면은 약간 구멍이 송송했던 게 이렇게 꽉 들어차고 예쁜 세탁 매직이 좀 있는 것 같은 실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바로 고민하지 않고 캐스톤을 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편물이 마음에 들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완성작이 조금 기대가 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탁 전에 19코 29단 이었었고요. 게이지가. 그러고 나서 세탁 후에는 잘못 말했다. 그래서 얘가 세탁 전에는 게이지가 20코? 21코? 정도였는데, 그러고 나서 29단짜리였고요. 그러고 나서 세탁을 하니까 좀 지금 19코가 됐어요. 19코에 29.5단 정도여가지고, 약간 게이지가 조금 크기는 한데, 그 정도 차이는 감안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게이지를 내도 이게 실제로 편물을 뜨고 나면은 달라지더라고요, 게이지가. 그래서 뭔가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엄청나게 신뢰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무단을 먼저 뜨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얘가 16단을 뜬 상태이고, 바늘은 3.5mm 바늘로 뜨고 있어요. 저는 고무단이 이렇게 코가 좀 커지잖아요.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보통 1mm 정도 바늘 사이즈를 줄여서 뜨고요. 오늘도 이번에도 흔들코 잡기를 해줬습니다. 흔들코 잡기가 귀찮고 하기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해두면은 정말 이렇게 통통한 코가 돼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일반 롱테일 코잡기도 좋아했는데, 가디건은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요즘에는 이렇게 흔들코 잡기를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흔들코 그냥 잡기를 못 해가지고 이게 자꾸 코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별실 코 잡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코바늘을 이용해서 하는, 그것도 코바늘을 이용해서 별실로 이렇게 또 잡는 흔들코 잡기가 있더라고요. 그 방법도 많이 애용하곤 했는데, 사실 별실로 코 잡고 그 코바늘로 코 잡고 하는 것도 정말 귀찮은 일이잖아요. 저는 귀차니즘이 매우 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
실하고 요 대바늘로만 하는 흔들코 잡기, 그거를 이제 여러 번 연습하다 보니까 약간 터득한 것 같아요.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 흔들코 잡기 방식으로 일단 코를 잡았습니다. 마마렌스 에버딘 레트로 가디건이 이 고무단이 약간 긴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16단을 떴지만 한 10단 정도는 더 떠야 해요. 근데 아마 기장 보고 고무단을 더 뜰지 말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캐스톤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영상 켰고요. 네, 조금 더 떠서 다시 가지고 올게요. 안녕. 네, 그래서 앞서 동영상에서 제가 아마 앞쪽에다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을 건데, 지금 진행 중인 웹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에버딘 마마렌스에서 나온 도안인 에버딘 핑크 레트로 가디건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늬가 정말 예쁘죠? 여기 멍석뜨기도 들어가고 꽈배기가 많이 들어가요. 네, 제가 꽈배기를 정말 많이 뜨는 편인데, 꽈배기가 이제 지겹기는 하거든요. 지겨운데 근데 또 무한 메리아스 뜨기를 하면 그거야말로 너무 뜨면서 재미가 없고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기를 하다가 너무 지겨워서 자꾸 졸아요, 제가. 메리아스만 하다 보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꽈배기를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제 꽈배기 무늬뜨기를 여러 번 해봤으면 배색도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배색 도안이 너무 다 마음에 드는 거는 다 어려워 보이고, 쉬운 페어아일? 쉬울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래도 간단해 보이는 페어아일? 이런 애들은 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크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배색을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혹시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예쁜 배색 도안을 알고 계신다면 저한테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직 배색을 진짜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꼭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네, 배색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실을 고른다든지 조합을 고민한다든지 조금 더 고민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도전을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에버딘 핑크 레트로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원래 엄청 크롭 기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크롭 기장대로 하면은 거의 한 이 정도? 이 정도도 안 왔을걸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 에버딘 가디건이 좀 박시하면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 안쪽 여기가 지금 언더암 밑에 부분인데 여기를 거의 10cm를 넘게 추가를 했어요. 할 예정이에요. 거의 다 뜨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늬를 언더암 밑에를 한 2배를 떠야 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거의 다 떠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언더암 부분, 여기 언더암 코막음하고 쭉쭉 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한 실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하슬라실하고 메이플 가든 한 겹을 합사했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기는 한데, 아니 앞쪽에 놓을 수도 있고 어쨌든 뒤에서든 앞에서든 보여드릴 거긴 한데, 스와치 된 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무늬는 이렇습니다. 네, 색감도 잘 잡히진 않는데 정말 예쁘고요. 여기 고무단이 길어가지고 고무단도 잘 떴고, 편물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수국 가디건보다 훨씬 얇은 편이고, 안쪽은 이런 모양이에요. 안쪽도 괜찮게 생겼는데? 제 편물은 그냥 저는 마음에 들어요, 항상. 이게 실수를 했건 안 했건 그냥 제 편물은 사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편물은 얇아요. 편물이 얇은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얇은 가디건을 더 잘 입기 때문에 더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크 에버딘 레트로 가디건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제 뒷판을 다 만들고 나면은 앞판을 만들 거고, 2개를 이은 다음에 이거 넥라인을 이렇게 쉐입을 잡아주고, 버튼밴드를 뜨고 소매를 뜨고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완성이라기엔 아직 한참 남았죠? 근데 어쨌든 저는 소매를 뜨는 것보다는, 소매를 먼저 뜨는 것보다는 이 넥밴드하고 버튼밴드를 먼저 뜨는 거를 훨씬 선호해요. 그거를 훨씬 더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버튼밴드를 만들기 전까지는 정말 미완성인 것 같은데 버튼밴드를 뜨면은 바로 뭔가 옷이 굉장히 완성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항상 희열을 느낍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옷이 완성된 느낌이니까 뿌듯해가지고 오히려 소매를 좀 더 빨리빨리 완성하고 싶어서 빨리빨리 뜨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러고 저는 사실 지금 가디건만 거의 계속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뜬 작품들을 보면은 스웨터 비중보다 가디건 비중이 거의 한 80%? 90%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께서 가디건 뜨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디건 뜨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선 뜨개를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스웨터보다는 가디건이 훨씬 많아요, 옷이. 가디건이 좀 더 활용도가 좋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디건은 닫아서 그냥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열어서 오픈해서 다른 거 안에 입고 입어도 좋고 벗었다가 입었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활용도가 좋다는 면에서 첫 번째로 제가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께서 가디건 안 뜨기를 해야 하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뜨기 저는 뭐 그렇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무한 겉뜨기, 무한 안 뜨기는 괜찮아요. 오히려 겉뜨기만 하면 재미가 없는데 겉뜨기 한번 하고 안 뜨기 한번 하고 하면은 좀 덜 지루해서 좋아하는 편이고 제가 싫어하는 건 확고하게 고무단을 싫어합니다. 고무뜨기 정말 싫어하고요. 그래서 브로큰 립 가디건도 도전을 하고 싶은데 고무뜨기 하기 싫어서 도전을 못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 가디건 뜨기 싫어하는 분들께서는 버튼밴드를 만들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귀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버튼밴드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버튼밴드를 만들면 옷이 완전 그냥 미완성인 그냥 편물이었던 거지 갑자기 옷의 형태를 띠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그 옷이 완성되는 느낌? 그 순간이 너무 뿌듯하고 좋아서 버튼밴드를 뜨는 걸 오히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께서는 단추 같은 거 다는 것도 단추 고르는 것도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 몇 분 봤는데 저는 단추 다는 것도 좋아요. 사실 저는 바느질을 못해서 단추를 고르면 이제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면 어머니께서 단추를 달아주시긴 하는데 단추를 왜 좋아하냐면 이 그 뜨개라는 게 옷을 만들면 굉장히 어쨌든 이 옷 자체도 같은 도안을 가지고도 다른 실로 다른 게이지로 이렇게 옷을 뜨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옷을 커스터마이징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뜨개를 더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좋아서. 근데 그 이미 커스터마이징 된 옷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단추를 예쁜 잘 어울릴 것 같은 단추를 골라서 사이즈도 골라서 이렇게 달면은 그 한 번 더 나만을 위한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추까지 단 옷은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옷. 그리고 뭔가 이 단추를 달면 좀 더 제 취향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제 마음에 쏙 드는 옷이 되고 좀 더 제 개성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저의 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가디건 뜨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뜨고 싶은 가디건 도안이 정말 많고요. 스웨터도 물론 좋기는 한데 뭔가 이런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가디건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상이 벌써 지금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 영상만 2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벌써 편집하는 게 걱정이 돼요. 어쨌든 할 수 있겠죠?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핑크 레트로 에버딘 핑크 레트로 가디건 워킹 프로세스도 여기서 소개를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곧 언더암이 들어가요. 근데 언더암이 이 정도면은 이게
골반 밑에까지 올 것 같아서 제 목표는 지금 얘를 총 기장을 한 54에서 5cm 정도로 뜨는 거가 목표고요. 여기 양 옆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2, 3cm 정도 나와요. 이 가로가 52, 3cm 정도 나오는데 이제 빨래를 하면 좀 더 세탁을 하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55cm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쁜 박시한 가디건이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또 에피소드 4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에브리데이 샬라였습니다.